네, 한번 보시죠.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네, 카메라에서는 조금 덜 잡히네요. 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2초에 한 번씩 화면이 꿈뻑, 전체적으로, 네, 꿈뻑,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이쪽에 신호 없음, 이 자체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전체적으로, 네, 번쩍, 네, 유심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뒤에 덮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뒷면, 네, 커버를 열어본 내부의 어떤 구조, 네, 구성도입니다. 보시면은, 전원부터, SMPS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상보드, 네, 보통 AD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위에, 이거는 드라이버 보드가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통합보드일 때는 여기에 같이 이런 3개 보드가 한 장 묶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닙스 보드에 이렇게 SMPS 보드에서 이쪽에 컨버터라고 하는 LED 드라이브 보드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보드가 각 용도에 맞는 파트별로 따로따로 설계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장 증상은 화면이 꿈뻑, 그러니까 미약하게 전체적으로 잠깐 전기 나갔다 들어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눈이 좀 신경에 거슬리는 그런 고장 증상입니다. 분해를 해서 보니까 네, 이렇게 육안상으로 네, 콘덴서도 좀 불량인 자리가 있긴 있는데, 현재 전압을 찍어보면 네, 5V, 12V, 물론 이게 스탠바이 전압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적색 불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스위치를 켜서 이거를 녹색 불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녹색 불로 바꿔 놓고 여기에 현재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가 켜져 있으니까 거기에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테스트기를 직류에 맞춰 놓고 찍어 보니까 전압은 4.96V, 이쪽에 AD보드, 영상보드로 가는 전압은 운영할 수 있는 전압이 4.96, 그러니까 5V라는 뜻인데 여기는 4.93, 네, 그러니까 대략 0.08mV가 0.08V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V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12V는 9.9V 나오네요. 지금 이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12V가 2.1V 정도가 전압 강화. 네, 그 정도의 전이차가 떨어지면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특히 12V 라인은 여기 보드에서 네, 음성, 사운드 쪽에 전원 공급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 컨버터라고 하는 네, LED 드라이브 보드에 네, 램프를 켜주는 여기에 전원 공급해주는 쪽으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전압인데, 저 전압이 12V가 나오지를 않고 9.9V, 9.95V 나온다는 경우는 전압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접촉이 좀 다시 꽉 조여놓고 스위치를 한번 끄게 되면 무브화 때는 12V인데 이때 스위치 자체에서 바로 신호를 끊기 때문에 다시 스탠바이 대기 모드로 들어가서 전압은 12V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네,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제가 꺼보겠습니다. 현재 10V에서 9.9V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조용히 스위치 한번 꺼봅니다. 저 전압이 12V로 마킹 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죠? 12V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껐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켰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조용하게. 네, 12V 들어왔다가 램프에 불이 켜지는 순간 9.9V로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브화 때는 어떤 전압이 힘을 안 쓰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부하를 걸면 전압이 드롭, 다운. 네, 그러니까 용량 부족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증상은 이쪽에 SMPS 파워 불량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당겨서
쇼트난 증상일까요? 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점검을 하고 측정을 해서 우리말로 시간을 최대한 대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험치 또는 기본에 해당되는 내공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두 번 또는 이중으로 또는 멀쩡한 거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 낭비, 소모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이런 증상에서는 대부분이가 이쪽에 쇼트값이 났을 때에 이 정도 전이차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원 공급에서 220V가 5V, 12V 만들어주면서 이쪽에 2차단의 부하 용량을 공급해주는 용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SMPS 점검하고 다시 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불량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당연히 불량은 불량이죠. 이게 좀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안에 전액이 있는데 이 전액 감퇴, 증발, 그래서 용량 부족이 나타났을 것 같으면 눈에 보이더라도 선하지 않겠습니까? 원 제품들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게 올라왔던 경우는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 일 못하겠어 하고 지친 거죠. 배째란 배째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 감퇴 제대로 일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직에 깨끗한 전기가 보내주질 못해요. 맥류라 그래서 니플이라 그래서 어떤 흔들림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 전압이 어떻게 되냐, 주변 소자들을 또 피곤하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는 전기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열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열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열은 콘덴서 하나만 갈게 되더라도 용량도 힘이 세지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주는데도 가장 민감한 겁니다. 좀 열이 많다 딱 듣는데 뜨겁다 했을 때, 그런 때는 거기에 주변에 걸려져 있는 회로 따라가면서 콘덴사들을 멀쩡하게 보이더라도 한번 갈아줘 보시면, 교체해 보시면 열이 굉장히 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위 시정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켜볼게요. 전압을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다 살짝 테스트기를 부드럽게 꽂아놓고, 현재 전압이 적색불이기 때문에 대기 전원에서 스탠바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전압 아까 9.9V 나왔죠? 아까보다 대략 한 1V 정도 올라간 10.8V 정도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12V 기준인데 10.8V, 아까 9.9V, 이러한 이 부품에 관련돼 가지고도 이렇게 출력 전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켰으니까 이제 열나는 거는 없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손을 만져보면은 여기가 이제 열 차이가 아까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도록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켜져 있으니까 켜져 있는 상태, 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 그런 상태에서 다루는데, 이거 하면 전면에서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은 꿈뻑꿈뻑 하는 게 안 보일 겁니다. 자, 이거 시험 삼아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아까 이쪽에 찍었을 때 전압이 11.84 정도 나왔었죠. 이게 그러면 안 켰거든요. 무바 상태인데 무바 상태에서 대콘 전압이 몇 볼트 나올까요? 한번 대전압 콘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니까 308볼트 스캔되고 있죠. 307볼트. 그러니까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307볼트 됐네요. 이제 꼭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켜서 이쪽에 켜지게 되면은 빛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아까는 2차 짝 찍었는데 이번에는 1차 측의 대전압 콘덴서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잘 솟아나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307V, 308V 그런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0V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전전압이 220에 보통 나온다 그러면은 루트 2 1.414 곱하기 하니까 311.6V인데 300V, 그러니까 11V 정도가 드롭 다운된다. 그런데 이 정도 해도 출력 전압에서는 전압이 나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량이 있죠. 힘. 볼트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0m 정도, 311m 정도에서 나온다 소치더라도 뭔 차이 나냐면은 이 파이프 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수압하고 그 다음에 오므라드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수압하고는 당연히 힘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통을 채운 데는 이렇게 파이프가 가느는 거하고 파이프가 굵은 거하고 어떤 양동이의 물을 채우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힘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대콘 전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2차 단만 가지고는 더러는 수정이 잘 안 된다. 라는 것이 이번 수리기의 대목 컨셉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리를 개운하게 마치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스탠바이에서 이렇게 화면이 지금 켜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면이 꿈뻑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운하게 깨끗하게 잘 고쳤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화면이 꺼졌다 켜지는데 조금 삐스하게 아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빛이 잠깐 나왔다가 원래대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정도의 보기 신경 쓰이는 그런 고장 증상이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평활작용에 있어 가지고 전류 용량과 그 다음에 2차단만이 아니라 또 1차단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상 있는 부분 손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열도 줄어들고 깨끗한 전기로 지금과 같이 화면 전체에 출력해주는 출력물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잘 보일 수 있다. 그런 수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문제, 전압 문제, 용량 문제가 있는데 열이 심하게 날 때 왜 심하게 날까요? 라는 경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게 사인파라 그러죠. 정연파라 그렇습니다. 교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직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올라가서 반드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직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C, 이거를 DC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랍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웨이브라 그러죠. 웨이브 파형.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뭐라 그러죠? 맥류라 그렇습니다. 맥류. 수리하는 니페이맨들은 뭐라 그렇습니까? 이거를 니풀이라 그러죠. 니풀. 이렇게. 왜 니풀을 하겠을까요? 앞에 니페어니까 니풀을 하겠을까? 하긴 영어로 해석하면 맥류가 니풀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파형이 파도를 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웨이브 파형이 교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류도 아니고 섞여져 있는 거 쭉 올라가서 끝에서 파도처럼 치는 거 이게 왜 열이 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FET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FET인데 전기가 이렇게 게이트에서 그 다음에 드레인이고 소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구형파가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형파 갔을 때 전기가 끊었다 붙었다 하니까 스위칭 역할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접점이 붙였다 떨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수도꼭지 같은 거 있죠. 밸브 막 잠갔다 놨다 할 때가 정확히 쫙 되거든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 있죠. 잠긴 것도 아니고 흘린 것도 아니고 이게 반 미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가 원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야가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파형이 이런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파형이 섞이면서 이거는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야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이런 구형파 이런 구형파가 나왔을 때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안 미치는 거죠. 이 구형파에서도 여기서 슬래시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형파에서 여기를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해주는 게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딱 올라갈 때는 어쨌든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방전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따른 노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서히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한 주기에서 이만큼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냐, 얼마만큼 극경사로 올라가느냐 여기에 스파크 나는 접점에 노이즈를 줄이면서 여기에서는 이만큼 손실을 치던데 줄이고 완만한 경사로 올라갔다가 완만한 경사로 떨어졌을 때 노이즈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게 설계자들이 개발자들이 제조사에서 부품을 만들 때 여기 이러한 효율을 같이 곁들여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형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연히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열 문제는 고열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좀 깨끗한 파형이 좀 쪽에서 증류가 쫙 나오면은 참 편하게 좋을 텐데 이걸 피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가라는 거야 이거 스위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열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생기느냐? 전압 강화는 말이죠. 이 사인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가 최대치인데 그러면 여기서 전기 힘을 쓸 수 있는 그 자체 이만큼 폭을 우리가 보통 시료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주기의 반원에서 했을 때는 시료치라고 이런 되는데 그러면은 직류에서는 시료치 값이 없죠. 이게 그죠? 최대 어떤 피크치 가지고 이게 시료치가 되고 최대치가 되고 직류라는 그 개념에 쓰는 그런 거거든요. 왜 중간에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전화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직류에서 다시 어떻게 여기에 와이브처럼 해져 있는 정연파, 사인파에서 해당되는 여기 중간 지점을 또 이렇게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전압 강화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만큼, 이 반절에 이만큼. 여기를 이만큼 메꿔서 채워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뒤집어서 이만큼 남는 걸 갖다 채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요만큼의 차이가 전압이 드롭된다, 다운된다, 전압이 강화가 된다,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맥류 자체도 전압이 다운된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비슷한 건데, 용량도 마찬가지죠. 용량도 여기서 쭉 가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만큼 쭉 왔을 때에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물통을 하나 담가놨다. 이렇게. 물통을 담가놨는데 쭉 다 보내준 거가 채우는데 양이 예수 일정이 그대로 채워질 건데 여기 같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비니까 그죠? 이만큼 폈죠? 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부하를 걸게 되면 당연히 용량이 떨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류라는 것 자체는 말이죠. 엄청나게 이 디지털 반도체 이런 전자 보드 이런 데에서 아주 치명타예요. 맥류 자체가 이게 데이터 값도 아니고 또 어드레스에 해당되어 있는 주소를 보내줄 때 우리가 보통 파형을 가지고 하는데 그 파형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맥류가 심하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상 동작으로 인해서 101동 101호를 찾아가라 했는데 이상한 다른 동네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주라는 경우도 꽃감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또 다른 거를 갖다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갖다 준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맹류 자체 이거를 반듯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뭐죠? 인덕터라든지 또는 리액터, 우리가 예전에는 초코파일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정전 용량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충방전해주는 여하튼 전액 콘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여하튼 깨끗한 직류를 가지고 시원한데 이럴만해 그래가지고 제품 자체가 아주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열도 별로 안 나는 것이고 전압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드롭 현상, 다운 현상, 강화 현상이 없는 것이고 용량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원하는 타임 안에 원하는 시간 안에 여기에 일을 보냈는데 일이 안 오고 90이 왔다든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00이 와야 되는데 90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용량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용량은 이런 정도 와야 줘야지 내가 산에 지게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채워진 것 자체 해주는 역할이 콘덴서, 그 다음에 리액터. 리액터는 자화성분을 쭉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성분 그런 부분들을 쫙 빼주고 그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 다음 단에다가 콘덴서 하나 달아놓고 물통처럼 해서 해주니까 모자라는 거를 거기 보충되는 걸 해주라 이런 뜻으로 해서 콘덴서를 달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단에 가서는 아주 깨끗한 개운한 그런 전압이 나오는 거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직류, 깨끗한 완파, 이런 완파 직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류, 니풀 이런 웨이브가 바로 발열의 원인이고 전압 강화가 되고 용량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보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과목, 수리하면서, 이러한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져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 나름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받는, 심리학적으로도, 대입을 해볼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문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압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와줘야 되는 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을 보내면 저쪽에서 일이 와야 되니까, 그러한 것이 또한 기술적으로 받쳐줘야지만이 수리도 좀 원활하게 잘 빠르게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 기초 같은 기본이 어떻게 보면 내공으로 다져져서 그게 더러는 원포인트 같은 수리를 많이 할 때에는 한두 개만 부분 가려도 어떤 자신감이 탁탁 나오는 거죠. 요소 가는 길목 이와 같은 파형인지 이와 같은 파형인지를 나름대로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을 스코프로 한 번만 찍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튼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로 수리를 많이 하면서 이거 안 될 때는 이거, 저거 안 될 때는 저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할 때 술 취한 사람과 같은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형식이 무슨 뜻이냐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왜? 이 같은 기초 같은 기분에 해당되어져 있는 이론이 받쳐주게 되면은 그 대목에서는 그쪽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될 때는 이것만 갈면 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론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이론을 접목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우가 이번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전압과 발열, 그 다음에 용량 그런 거가 맹류, 니풀 이런 자체가 어떻게 여기 FET까지 등장을 하면서 여기 구형파와 그 다음에 구형파를 보내주지 않고 완만한 쪽에 사다리꼴 내동되는 파형을 보내줄 때 야가 열이 그만큼 적게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노이즈가 안 탈 것이다. 그런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 연동이 있는 것이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네,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